자, 문제를 한번 잠깐 읽어보면, 먼저 제시문. 일단은 뭐 곡선함수 y = fx가 있고, 도함수가 폐구간에서 연속인 그런 이제 함수로 이제 규정을 하자. 자, 그림과 같은 이제 함수, 뭐 특정 함수를 지칭하지는 않았고 일반적으로 아래로 볼록한 어떠한 곡선의 함수를 갖다가 정의하고서 있고요. A에서 B까지 함수 fx에 대해서 그림이는 일단은 그걸 구궁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나눠서 볼 때 n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최초에 A에서 B까지 A 값을 x0로, 그 다음에 B의 값을 x의 2n으로 나누는 게 특징이지, 요거는. 그러니까 구간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거야? 2n개로 나눈 거죠, 2n개. 보통 n으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요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궁구적 법표의 정의들을 갖다가, 구궁구적인 정의들을 약간 바꾼 거야. 특히 어떤 부분에 손을 댄 거예요, 요거는? 델타 x에 관해서. 델타 x가 원래 n분의 b-a잖아, 보통. 그치? 그걸 2n개의 구간으로 나서 2n분의 b, 예. b-a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서 있는 거야. 쓰려고 하는 거야. 자, 문제 보자. 곡선 y = fx 위의 점 AFA로부터 어떤 임무, 처음의 점이지, 경계선상의 점, B의 콤마 FB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델타 x = n분의 b-a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는 거야. 사실 이 식 여러분들 공식 외우고 있죠? 곡선의 길이에 관한 정적분 관계식. 어떻게 돼?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의 dx. 자, 요거를 갖다가 구해라. 이렇게 되어짐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문제야. 증명 과정에서는 전에도 잠깐 설명한 적 있을 거야, 요거에 대해서. 곡선 길이 구하는 거 했었나? 지난번에? 지난달에? 한 달 전에? 한번 해보자. 정적분의 정의를 활용한,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가장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증명 문제이기도 해.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 문제로 이제 출제했던 문제인데, 모의론수 문제로 2009학년도. 사실 이거 자체는 비교과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이제 문제화해서 출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나 보통 이제 계산을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제시문에서 그냥 이 공식을 주고 이걸 이용해서 길이 계산해라, 적분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는 자주 있었어. 꽤 자주 있었어. 일단 이거 유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적합법의 정의와 그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 다시 한번. 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해. 함수 fx에 대해서 a에서 b까지에 대해 요 구간을 이제 n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우리가 어차피 델타 x를 무한히 작게 보낼 거기 때문에 매우 좁은 영역에서 xk-1에서 xk까지 요 구간 내에서 두 점에 대한 곡선의 영역들을 합하면 되는 거지. 그치? 곡선의 영역들을 합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델타 x를 무한히 작게 보낼 거기 때문에 무한히 작은 영역에서 근사적 가정. 곡선의 면적은 뭘로 치환할 수 있다? 곡선은 매우 좁은 영역에선 직선으로 치환하거나 혹은 직사각형 같은 형태로 우리가 치환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 이런 직사각형으로, 주로 직사각형으로 하는 거는 어떨 때 다루는 거야? 주로 직사각형으로 다룰 때는. 이거는 주로 면적 다룰 때 다루는 거야. 직사각형으로 다루는 면적 계산하기 편하니까. 근데 우리가 길이를 다룰 때는 직사각형으로 계산하면 좀 불편하지. 어차피 직사각형으로 다루면 우리가 길이를 위해서는 요 길이와 요 길이, 델타 x와 델타 y에 해당하는 영역 값들을 제곱해서 해서 빗변의 길이, 어차피 직선 그리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우 좁은 영역에서, 이럴 때는 항상 근사적 가정이 들어가는 거야. 매우 좁은 영역에서 곡선은 직선과 같은 길이 값을 가지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xk-1, fxk-1, 그 다음에 xk, fxk에 해당하는 두 점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알겠지? 응?
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거리들을 다 합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b equal x의 n이라고 할 때 이때 n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돼. 구할 수 있다. 이게 수학적 이론, 이제 바탕, 계산 바탕을 마련하는 거지. 이제 실제로 식으로 옮기면 되는 거야. 함수 fx에 대해.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n 이퀄 무한으로 n까지 k 이퀄 1부터 fxk가 아니지. 여기다가는 이제 길이를 실제로 더해야 되는 거지. 시그마로. 그치? 네, 구분공작법의 편한 점은 함수 fx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양에 관한 식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항상 뭐야? 조각에 관한 관계식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조각의 성질에 관한 관계식. 그리고 이런 정적분의 정식을 이용할 땐 이 조각에 관한 성질들이 한 구간뿐만 아니라 모든 구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져야만 마치 수열에서처럼 같은 방식으로 일반항 같은 것들이 존재해야만 이것들을 우리가 구분공작법의 정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조각이라고 하는 건 조각의 길이가 되겠죠. 한 구간에 좁은 영에서 한 조각이 벌써 털기 시작하냐? 오랜만에 보니까 정겹네. 자, 조각의 길이를 이제 여기에다 넣게 될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식 쓰면 되는 거예요. 루트 뭐? 점과 점사의 거리식 xk-xk-1의 제곱 플러스 fxk 마이너스 fxk-1의 제곱. 요 뒤에 다른 거 붙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이것이 조각 자체의 길이의 식이기 때문에 델타 x나 이런 게 지금 없는 거야. 일단은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각의 식만 그대로 쓰는 거야. 여기다가 다른 거 붙이면 오히려 틀려버려. 알겠지? 임의로 다른 거 절대 붙이면 안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적분의 적인식이 마지막에 뭐 델타 x가 뒤에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야.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조각의 성질에 관한 식만 그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걸 조작해서 델타 x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큰 일이야. 사실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알고 있는 정식 가지고 푸는 거고 정리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때 그러면 델타 x를 갖다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델타 x의 정의는 어떻게 해야 돼? n분의 b-a와 같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식정리를 해보게 되면 델타 x라는 거는 델타 x를 n분의 b-a라고 쓰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도 써? 두 개의 이웃하는 항의 구간의 값의 차이, 정의값의 차이라고, 정의값의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식 자체에서 변화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n분의 1이라는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거나 그럴 때는 요 식 가지고 델타 x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걸 델타 x라고 할지 우리가 정하는 거야. 증명할 때.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n에 대해서 루트 델타 x의 제곱이 되지? 첫 번째 항이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뭐 y라고 해도 좋고 델타 fx라고 봐도 좋고 그래서 여하튼 그냥 그대로 쓸게요. xk 마이너스 f의 xk 마이너스 1 요거의 제곱. 그치? 자, 이제 델타 x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돼. 기본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에 델타 x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델타 x분의 즉 xk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k 마이너스 1분의 fxk 마이너스 fxk 마이너스 1 제곱하고 바깥으로 델타 x가 이렇게 빠져나오겠지 이제. 그치? 이제 요것만 우리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요거에 대해서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건 평값 정리 적용 가능한 식이지? 그치? 연소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평값 정리를 직접 사용하면은 요거 자체에 해당하는 f 프라임 뭐라고 할까? x 뭐 k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치? 뭐 k 프라임을 뭐 중간값으로 잡아도 되고 대충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는 봐봐. 이건 사실 중간값 정리도 편값 정리도 쓸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얘네 구간을 갖다 지금 직선으로 잡았단 말이야. 직선으로 잡았잖아. 직선으로 잡았으니까 요 구간에 그냥 기울기지. 구간 기울기가 곧 접선 기울기가 돼버리게 돼, 이때는. 그러니까 사실 편값 정리도 큰 의미는 없어. 알겠죠? 그리고 이때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길때 이 xk는 각각의 시그마에 대해서 xk는 그 영역 a, b 내에 있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 각각의 시그마에 대해서 다 합쳐버리게 되면. 그럼 결국 얘가 뭘로 변하게 돼요? 나중에는 빠져나올 때는 시그마가 없어지고 인테그럴 바뀔 땐 얘가 fx로 변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하튼지 편값 정리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k와 xk-1 사이의 xk'에 대해서 항상 이와 같은 xk''이 존재한다. 편값 정리에서. 그리고 n이 무한으로 갈 때 xk''은 모든 실수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구간이 지금 A에서 B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델타 X가 A에서 B까지로 정의됐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0부터 n분의 1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치? 네. n분의 1을 델타 X 혹은 dx로 변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n분의 1은 B-A가 얼마만큼 차이 날 때야? 1만큼 차이 날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계산상에서 간단하게 해서 0부터 1까지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들인데 습관적으로 더 0부터 1까지 쓰긴 하지만 꼭 0과 1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루트 1 마이너스 f 프라임 x의 제곱의 dx라고 하는 길이 적분 관계식 공식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적분 정의식 이용해서 기하학적인 어떤 양을 갖다가 계산하는 정적분 공식을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야. 대표적인 방법이야. 길이뿐만 아니라 면적, 부피 등도 이와 같은 조각에 대한 합이다. 그것의 극한이다. 적분이라 결국.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계산, 똑같은 결과들을 갖다가 이 내부의 조각의 관계를, 조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꾸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공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 형식의 공식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길이 공식까지도. 응? 자, 1번은 이렇게 일반적인 정적분 관계식을 한번 여러분들 유도하도록 확인하고, 자, 2번의 문제를 한번 보자. 자, 그림 2는 그림 1과 뭐가 달랐어요? 이건 구간을 갖다가 n개가 아니라 2n개의 균등한 소관으로 나눈 거지. 아까 전에 봤던 그림 2는. 자, 이때 점 x2k-1, f의 2k-1, 즉 홀수 번째 칸이죠. 경계값. 경계의 점. 홀수 번째 경계의 점에서의 접선의 식을 y equal gkx라고 한다. 접선 위의 점 x의 2k-이 짝수 번째 경계점이죠. 바로 이유타. 짝수 번째 점이죠. 이곳에 그치 한 칸 건너뛴 그 점 바로 이유타는 점이 될 거예요. 자, 접선 위의 점 x2k-2와 fx2k-2와 점 x2k, fx2k 사이의 거리를 lk라고 할 때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 LK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구하라는 건 결국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정적분 바꾸라는 거야. 리미트 시그마 해가지고. 조각의 값들을 더하여서 극한으로 보내라. 결국 이건 이것도 길이 계산하는 공식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지 두 점 사이에, 이건 짝수 번째 점 사이의 거리지? 짝수 번째 점 사이의 거리. 짝수 번째 점 사이의 거리를 LK라고 할 때. EN개로 나와서 짝수 번째 길이만 연결해가지고 그 직선,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구하여보자. 다만 활용하기를 뭐? 홀수 번째, 사이에 껴있는 홀수 번째 점이죠. 그치? 사이에 있는 홀수 번째 점에서의 접선의 관계식을 이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죠. 출제 의도. 자,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되겠지, 일단은. 접근 방식을. 일단은 그림에서 x의 2k-2에서
x의 2k까지 중간에 뭐 x의 2k-1에서의 접선. 그렇지? 그리고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gkx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정의식을. 자, 이제 이런 표현법들을 이용해서 하자 이거야.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의 길이를 우리 LK라고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쵸? LK라고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식 써야겠지? 그래서 x2k x2k-2 제곱 플러스 fx 2k 마이너스 fx 2k-2의 제곱의 루트의 시그마 n까지 두 개 구간씩 묶었기 때문에 n까지 하면 되지. 절반만 2n개까지의 x 이퀄 2n까지의 구간이긴 하지만 k 이퀄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요게 지금 시그마 LK의 이제 합에 대한 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은 x2k-x2k-1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되지. 델타 x가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끄집어내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x2k 1의 제곱 플러스 x2k 마이너스 x의 2k 마이너스 2 fx 2k 마이너스 fx 2k 마이너스 2 이것의 제곱 바깥에 x의 2k 마이너스 x의 2k 마이너스 2와 같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만일 이때 n이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요 부분의 값이 뭐가 될까요? 요 부분의 값이 그 사이에 껴있는 요 중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써? 같아지겠지? 무한히 좁아지게 되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GK를 갖다가 정의한 이유 중에 하나야. 그런 표현으로 바꿔라.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식이 이번엔 뭘로 변하게 돼? 아까 전에 보는 F'X의 K가 되니까 여기서는 GK의 X의 프라임 이렇게 변할 거야.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1 플러스 이것의 제곱. 물론 이때 이게 델타 X로 이제 변환돼야 되죠. 델타 X는 2n분의 2n기로 나와서 몇 칸씩 잡은 거야, 이거는? 두 칸씩 잡은 거야. 알겠지? 2n분의 b 마이너스 a에 곱하기 몇? 2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두 칸씩 잡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 자체가 델타 X가 되도록.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 일단은 요 식이 그대로, 여기 요 그대로. GK X의 프라임. 제곱. 그대로 리미트 시그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럴로 변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결국은 요 GK 프라임이 GKX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똑같아? FX 프라임하고 똑같지, 결국에는. 어쨌든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니까. 그래서 fx 프라임으로 나중에 바뀌고서 앞에 1번의 식과 똑같다. 라고 이제 설명이 끝나게 되는 거야. 알겠지? 다만, 이제 요런 거 이제 정리할 때, 요런 이제 델타 x에 대한 변환이라든지 도대체 문제가 앞에 것과 어떻게 연관해서 식변형이나 이런 걸 하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한번 잘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됐지? 자, 마지막에 뭐 요게 이제 3번 문제도 사실은 있는데, 요 3번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해 놓지만은 이러한 방법을
같은 이런 길이의 공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문제 2번과 같이, 문제 1번과 2번이 방식은 다르지만은 결과는 똑같잖아. 그치? 문제 2번과 같이 문제 1번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한번 제시해봐라. 한번 제시해봐라. 이게 원래 문제 3번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유사한 방법을 한번 만들어 생각하라는 거지. 그치?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사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옛날 문제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논술형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생각하는 문제로서 이제 확장하는 거, 스스로 풀이 방법을 제시해서 만들어서 제시하는, 이렇게 추론해서 만들어서 제시하는 뭐 그런 방법의 문제들이 옛날엔 간혹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는 방법이야. 사실은 이제 약간은 비교과적인 요소도 있고. 뭐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자. 자, 이런 형태들이 기본적으로 정적분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의 형태야. 정적분의 공식을 스스로 유도해라. 구공적법을 이용해서. 구공적법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그런 형태들이거든. 어떤 특정 적분에 대해서 적분 값을 계산하는 문제보다 그 적분식 자체를 유도하는 거. 계산은 그 다음 문제야. 알겠지? 그런 유형의 문제의 한 예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정적분의 정의의 문제로서 연습 문제 2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이제 고대 문제로 출제했던 문제야. 사실 뭐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문제 2, 3, 4번에 대한 이제 해석과 그에 대한 적절한 풀이가 문제인데, 거기 문제 2번에 보게 되면 프린트가 좀 잘못됐어요. 문제 2번에 보시면 R이 양의 유리수이고 Bn 이퀄 2 파이 R이라고 돼 있지? 2 파이 R로 했어요. Bn 이퀄 D에 2 파이 R로 돼 있어? 2N으로 돼 있어? 2 파이 R로 돼 있죠? 이거 2 파이 R이 아니라 그냥 2N이에요. 아, 참, 교재가 없다 그렇지? 이런. 그 여태 뭘 보고 있었던 거야? 그냥 화면 보고? 내가 깜빡했네.